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최정렬입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까지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온다는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봄비가 잘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봄비가 잘 오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텃밭에 가서 다 뒤집어 놨습니다. 씨도 뿌리고 네. 비가 오니까. 네. 예,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시더스 정상화를 위한 내부 진단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직한 방송을 하고 있는 KTN 방송에 대해서 네. 편파 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예, 정직하지 못한 분들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KTN 한국 방송은 네. 공영방송 수준으로 네. 정확한 내용을 제보를 받으면 확인하고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확인해서 하는 방송입니다. 네. 예, 그래서 네. KTN 한국 방송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그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예,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예. 무엇보다도 이제 대표님 같이 하지만은 네. 환자가 병원을 가면은 네. 진찰을 쫙 하잖아요. 네. 검사를 다 하잖아요. 일일이 다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진단서가 나온 다음에 처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당연하죠. 예. 예. 근데 오늘도 이렇게 좀 슈템 코리아라든가 저 시더스 그룹이 이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네. 그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반론을 제기했잖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외부적인 요소가 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드렸었고 네. 그러다 보면 외부적인 요소가 뭐 MBC, PD 수첩, 네. 뭡니까 천지일보, 네. 백두산 카페, 니에이스 별 얘기를 다 했어요. 네. 그런 건 이제 외부적인 요소고 거기다가 어때 서초 구청 직원들 네. 이런 것들 외부적 요소로 다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부적 요소에 대해서도 얘기는 했지만은 네. 다 건네뗐었거든 지금까지는. 네. 이제 건네떼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뤘던 것이 이제 경영적 요소가 어떻게 됐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쭉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요소는 뭐냐? 이제 개인적인 요소, 이 개인적인 리스크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이상은 회장이 고생을 하게 되는 네. 여기까지는 진단을 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분명히 네. 이제 얘기한다고 이제 내부적인 요소가 회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요소는 어떤 게 있었고 네. 내부에 어떤 암 같은 그 요소가 네. 도사리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그 시더스 그룹이 네. 기독교인들이 한 70%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얘기 들었거든요. 네. 예, 실제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가닿았어요. 네.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네. 정직한 회사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방송을 시작한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처하는 이유를 제가 좀 알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직하게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분위기를 잡으니까 네. 그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예,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에게 가장 그 무섭고 힘든 것은 네. 죽는다는 거거든요. 네. 예, 죽음을 얘기를 하면 네. 꼼짝 못합니다. 네. 자,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다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네. 죽음은 절대로 우리의 무서움 대상이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죽음, 네. 그러니까 뭐 경찰서에 불려간다, 뭐 어디 뭐 어떻게 당한다, 뭐 이런 여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움을 갖고 있어요. 네. 예, 기독교인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제 말씀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저도 진짜 살라고 네. 저 살라고 그렇게 애를 했어도 네. 살 길이 막막하니까 진짜 내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네. 유서까지 써놓고 인생 마감을 가다가 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저기 뭐 인생이 바뀌었어요. 네. 그때부터는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졌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예. 생로병사의 비밀을 초월하는 네. 그런 이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예. 죽음이라는 이 자체가 네. 뭐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이사 가는 정도, 네. 이민 가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잘 뭐 옳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예, 잘못 따라가면 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를 분명히 아니까 네. KTN 한국방송은 네. 이 길로 가면 떨어집니다. 네. 이 길로 가면 삽니다. 네. 행복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상은 회장이 네. 시간이 조금 흘러가다 보니까 네. 옥중에서 네. 지금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네. 예, 이것을 여러 차례 우리가 이거는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된다. 네. 그 안수 집사니까 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 회개. 네. 어떤 분들은 회개를 그 숫자 하는 회개라고 쓰는 분인데 그게 아니고 네. 예, 회개는 그게 아니죠. 네. 예,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네. 예,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서 네. 정말 새 사람이 된 상태에서 해야 지금 이렇게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네. 너무 누구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고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인간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필패입니다. 필패. 네. 예. 지금도 보면 흑암, 혼돈, 공허 자체거든요. 네. 어둠이 가득 차 있고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러다 함께 혼란, 혼돈 자체에 있다 보니까 이런 악수를 자꾸 두고 있어서 네. 너무 안타깝다 이러고 네. 제가 전에는 전혀 이게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네. 시스템 코리아나 시더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네.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잘 갈 거고 사적이 선교적 기업으로 갈 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나와서 사건이 터지고 하나하나 여기 검증해 보니까 네. 너무너무 부실한 게 많아요. 그리고 그분의 한계가 있고 네. 지금도 이제 아침에도 제가 이런 찬문 TV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꿈꾸는 네. 이런 걸 꿈꿨다고 금방 응답이 오는 게 아니야. 네. 응답 오는 게 노예로 팔려가요. 네. 노예 생활하는 데서부터 경제 공부를 했고 그러다 또 경제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가정 총무가 돼서 살림을 다 배우고 나니까 네. 또 이게 간통죄로 누명을 써갖고 이제 이게 뭐야 왕의 제수들이 있는 지금 말하면 이제 청와대 비서관들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 군기교육대 시키는 데 같은데 거기를 보낸 거예요. 네.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이게 정책 위반하는 거라든가 수립하는 거라든가 추진하는 거가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네. 거기서 이제 정치에 대한 걸 감각을 익히고 네. 그 시간이 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러고 난 이후에 경제의 15년 경제 정책을 갖다 수립할 수 있는 꿈을 네. 그 저기 바로 왕이 꾸고 그 왕의 꿈을 꾼 걸 갖다가 이제 그게 해석하면서부터 네. 그동안 살림에 대해서 배운 거, 그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배운 거, 네. 그 경제와 이거 두 개 배운 거 갖고 발판이 돼서 애굽 나라를 초인류 강대국으로 세워가면서 세계적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네. 이런 거거든요. 예. 이와 같이 지금 이상훈 회장도 그와 같은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은 지금은 엄청난 이거를 실수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이제 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얘기가 주가 돼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 본인이 있을 때도 이제는 뭐가 다 드러났느냐면 실제 이게 허상과 실상이 다 드러난 거예요. 네. 경영자로서는 제가 볼 때는 경영학 원론 같은 거 한 번도 공부 안 해본 사람 같아요. 그래요. 예, 경영학 원론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르거든요. 그게 사업 대상을 놓고 지적,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 관리에 활용하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솔직한 얘기를 보면은 다단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여기서 인프라 구축하는 데만 전문가들이요. 네. 그렇게 인적 자산만 좀 갖고 움직였을 뿐이지 네. 인재도 발굴을 못 해내는 게 단점이요. 그리고 펀드 하는 사람은 돈만 갖고 놀기 때문에 네. 이건 또 물적 자산만 관리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같이 돌아갔어야 되는데 부분적인 거 하나 갖고 막 했으니까 경영 마인드도 부족했고 알겠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한계가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을 그냥 갇혀 있는 이제 상황에서 뭐 사인 하나만 딱 해갖고 경영하는데 어불성설이고 네. 그다음에 이 말하기 전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내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 네. 참모TV 최종열 대표님이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항상 법적인 것도 생각하고 이게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자, 그리고 네. 아까 그 뭐 요셉의 꿈, 이상한의 꿈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요셉의 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말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이상한의 꿈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이상한 회장에게만 화살을 막 돌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이거 회개만 하면 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은 내부 진단이기 때문에 네. 자, 내부 진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참으로 지금도 이제 지난번에도 뭐 일일 천하로 끝났다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는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팬덤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보면 6레벨이라고 그래요. 네. 6레벨에서 7레벨에 올랐을 때 이제 VIP라고 얘기를 해요. 아, 예. 이렇게 할 때 6레벨일 때는 보통 2,6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갔을 때 6레벨이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VIP가 되려고 그러면은 2,600만 원이 더 있어도 5,200만 원이 들어가야지 VIP가 될 수 있어요. 네. 제 지난주 구조가 그렇게 됐단 말이야. 아, 예. 그러면서 VIP가 돼야지만이 꽃이다. 아, 예. VIP가 돼야지 모든 혜택도 그렇고 달라진다. 네. 이래서 이제 VIP가 가는 게 이제 6레벨에서 VIP 가려면 이거 꿈같이 그걸 갖다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합니다. 네. 근데 돈이 없어. 대출을 받으려도 길이 없어. 본인이 해결할 수 없으면 요때 요걸 이용해 가지고 자 6레벨에서 7레벨을 올릴 때 3천만 원을 빌려주면은 근데 3천만 원 빌려주는 건 이제 이게 쩐주를 불러온다고 그러지. 돈 가진 사람은. 예. 돈 가진 사람을 소개하는데 소개를 한 건지 아니면은 손혜진 씨가 돈이 있으니까 누구요? 여기 손혜진 씨가 아, 예. 본인이 소개를 한 건지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해준 건지 본인이 있는 돈을 여기 뭐랄까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돈을 준 건지 네. 그거는 뭐 이게 세무사찰 하듯이 해보면 답이 나오겠지.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그래 예. 나오겠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3천만 원을 빌려줘 보는 VIP가 돼요. 아, 예. 그럼 그때부터 뭐 좋은 것도 또 나오길 때 그래다 보면 이 3천만 원을 빌려주고 나서 7개월 동안에 한 달에 130만 원씩 4번 찾으면 520만 원. 네. 그 7개월 동안에 이걸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 뭐 선이자로다가 뭐 3천만 원 빌려주면 한 200만 원 빼면 한 200만 원 딱 가져가 보면 700만 원을 갚으면 되는 이런 식이 되겠죠. 네. 그 7개월 동안 100만 원씩 7개월을 가져가는 건지 네. 이렇게 해갖고 3천만 원 빌려주고 3,900만 원을 네. 7개월 만에 다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요? 이런 게 이게 예. 완전 사채놀이 한 거거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정말 그 훌륭한 VIP들은 네.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네. 한 15만 원 정도를 네. 그냥 무상으로 네. 아, 이게 좋은 아주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네. 해서 정말 아니,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네. 15만 원을 이렇게 아니, 해줬다는 얘기했거든요. 아니 저도 그렇게 할 때 예, 예.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 여기 예. 얘기하다 보면 야 네가 여기 하겠다는 의지만 보여. 10만 원만 내 5만 원 내가 보태줄게. 그러니까. 그래서 15만 원 갖고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게 정말 선한 마음이네요. 네, 그래, 예. 그리고 네가 좀 확인해 볼 때까지는 네. 네가 식당에 손님 대접할 일 있으면 가서 먹어. 그 돈을 계산할 테니까 그 돈을 갖고 네가 업그레이드 시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식당 가서 여기 뭐 가맹점에 가서 밥 살 돈을 입금시키고 캐시로 내가 대신 결제도 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 가치를 알게 만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손혜진 씨 얘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네요. 네, 그럼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 정도냐? 아니요. 그럼 여기다가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저 홍보한 사람은 홍보비가 들어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랫폼비가 들어가. 네. 그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돈은 돈대로 빌려줘가지고 또 이거는 이자 놀이를 해요. 네. 그래서 7개월 만에 900만 원을 뜯어간다. 3천만 원에. 이거 어릴 때 사채도 이런 사채가 어디 있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이상원 회장이 몰랐겠냐. 저는 볼 때 알고 있었다 이게. 근데 아는데도 묵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인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만큼 이 안에서 이런 식이 있었으면 이게 내부적 요소보다는 가장
가장 암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도 또 나오는 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대전에서도 그 여기 6레벨에서 7레벨로 갈 때 지금 이낙영 단장인가 이 사람이 그 45선 버스에다가 사람 태워가고 부산까지 가갖고 그래서 거기 가서 다 해갖고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해준 이런 사례도 다 정부를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에 소개해주는 사람 소개비. 아니 여기 3천만 원 빌려주고 7개월 만에 900만 원이 남는데 그러면 이거 앞에 이렇게 모집책처럼 완전 이렇게 모집책처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돈 좀 줘야 되겠지. 꼭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변호사가 혼자 뭐 하는 게 아니라 사무장을 두고 일하고 사무장을 또 이제 이렇게 소개자를 두고 갖고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 안에 이런 게 만연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내부적 요소로 완전히 회사의 돈을 갉아먹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래 놓고 이것만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맹점도 만들어 놓고 가맹점을 통해서 깡한 것도 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가맹점 깡. 가맹점에서 깡을 해갖고 쓰는 거.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픽캐시 여기 쌓여 있는 거 갖다가 거기서 에픽캐시 쌓여 있는 것을 쇼핑 캐시로 쌓여 있는 걸 갖다가 먼저 밥도 안 먹고 물건도 안 샀으면서 산 것처럼 이렇게 갖고 돈으로 받아내는 거. 그러면 그게 100%는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70% 뭐 아니면 뭐 60%가 됐든 50%가 됐든 이거 범죄 행위네요. 네, 그렇지.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런 걸 가지고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냉장고 100만 원짜리를 그걸로 사가지고 30만 원에 뭐 알뜰 매장한테 대 팔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참 위에서 꼭 이게 펀드꾼들이 이건 내부적인 부패 행동. 그래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도 가장 이렇게 돈 놓고 돈머리하고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합리적으로 다 여기 내부적 요소로다가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히 손혜진 씨가 이게 소개자가 됐는지 아니면 쩐주였는지 그건 확인해봐야지 나오겠지. 조사를 해보든지 다 나오겠지. 그래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국세청 세무조사하든지 다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돈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 놓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느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랬는데 6개월 7개월 되기 전에 한 2개월 만에 딱 터져버리면 3,900, 3천만 원 빌려주고 2개월 만에 했으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야 되는 게 7개월 동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3,900을 하려면 7개월이다. 그러면 여기 550만 원씩은 해야지 57이 35, 57이 35. 그렇죠. 560, 근 600만 원에 가까운 560만 원, 500 그 정도 해야지 40이 500, 그렇게 3,900만 원 정도 나가네. 한 달에 560만 원씩 쫙 갚아야 7개월을 갚아야지. 그래야지만 갚을 수 있는 돈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일했는데 한 달, 두 달 하고도 안 나가니까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저기까지 내용 증명까지 보내가지고 돈 내놔라. 이런 것까지 받았다는 이런 제보도 제가 더 받아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그런 걸 가지고 뭐 누가 했느냐 뭐 했느냐 이거 갖고 얘기 될 테니까 그런 거는 뭐 지금 내가 얘기할 게 아니고 다만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 내부적인 요소, 경영적인 요소, 개인적인 요소.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사실 손혜진 씨하고 이 회장님하고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래 쳐다볼 때는 처음서부터 회사 경영할 때도 엄청난 이게 뭐냐면은 이면적으로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고 절에 돌아가는데 손혜진 씨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걸 회장이 몰랐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알았다? 그럼 왜 이걸 단속 안 했어? 멀쩡히 회사가 이렇게 중단에 쓸 걸 먼저 여기 쓸 거 알면서 안 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도 이 모습이 그대로 두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 이성희 회장이 여기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옥중 경영하려면 문서로 해가지고 사인해서 보내. 그거 하고 나면 결제 받아가고 문서로 바꿔두고 이래야지 이게 효력이 있지. 무슨 걸 갖다 바깥에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제주도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갖고 갖고 가서 뭐 회장이 보고 난 다음에 저기 읽어보고 여기 사인한 거예요. 여기 사인한 이래고 딱 끝나고. 이게 무슨 아니 결제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게 돼. 이게
구멍가게에 있는 사람들 아니 아직도 근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네. 신탁으로 지금 이성희 변호사에게 그런 자산, 주식, 네. 금융 다 넘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회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인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 법적으로 이게 권한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네. 변호사한테도 살아당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또 하는 겁니다. 네. 변호사다운 이성희 변호사 같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면은 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부르는 거고 더 중범죄로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난번 얘기할 때 내가 뭐라 했어요? 시발류를 끼얹고 불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을 짓이지.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네.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렇게 법률적으로다가 얘기를 안 해주고 여기 있는 거 갖다 주는 게 자기들 필요한 것만 해서 갖다 주고 사인 받아갖고 또 하고 그래 또 반발하고 네. 이러는데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네. 늘 얘기해 봤어요. 네. 우리 대표님 이런 말 하잖아. 네.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네. 네. 100번 들어봐도 예.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고 예. 100번 떠들어봐도 한 번 경험한 거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가요 언변이나 이 사람들은 실제 이 부분에서 조사를 안 받아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들어가서 여기 뭐 조사를 받아봐봐요. 어떤가. 네. 언 변호사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죄인 신분으로 가서 조사 안 받아봤어. 네. 그래서 그건 몰라. 그래, 이런 식인데, 그래 놓고 자기들은 말만 아주 잘하면 돼요. 나갈 수 있는 구멍 예비도금 얘기만 딱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제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네. 팬덤을 사랑하고, 시더스가 정상화 가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내부적으로 파헤쳐갖고 보면은 진짜 이게 뭐냐면은 망할 짓을 갖다가 골라서 했던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월요일이라서 네. 기쁜 마음으로 네. 아주 멋있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 먼저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이성희 변호사가 아주 그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네. 아주 정확한 그 발표를 네. 했더라고요.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알아들었겠구나.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월요일은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 이제 완전히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엄 변호사는 지금 아주 도대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예. 진짜 쉽게 얘기해서 서두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좀 저기 이해하고 들으세요. 네. 눈에 안 보인다고 네.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 나라가 있고 네. 사단의 나라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바로 이러면 사단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네. 애굽하면 갖다 세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세상의 임금이 바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네. 세상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저기 뭐 멸망과 안도를 끌고 가고 있다. 거기에서 이끌어내는 거. 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출애굽을 하기 전에 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가요.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거기 가서 보면 싸우는데 지팡이 하나 갖고 메시지 갖고 싸워요. 이렇게. 지팡이 던지니까 모세가 던진 지팡이와 네. 저기 박수수객이 와서 던진 지팡이도 똑같이 뱀이 돼요. 네.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을 다 잡아먹어버려 이렇게. 그러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딱 쳐다보면 세상 이 10가지 재앙이 오는데 9가지는 끝까지 해요. 네. 10번째 못 따라하는데 그게 뭐야? 양의 피 바른 날, 그날 밤에 장자들이 싹 다 초상이 납니다. 네. 그날 구원받아서 6월절이 출애해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런 싸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서 이성희 변호사가 가서 막 그렇게 창에 보혈 찬송을 하고 막 이래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엄청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10가지 기적을 보게 돼. 이야,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벌어지고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도 보여지고 뭐 별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나라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재앙이요. 나일강도 이제 신이 돼 있었고 개구리도 이제 신이 돼 있고 메뚜기도 신이 돼 있고 다 신이었거든. 네. 우상단지를 다 깨버리니까 사단 나라에는 10가지 재앙이요. 세상 나라에는 10가지 기적을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10가지 축복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영안이 안 열린 분들이 볼 때는 막 그래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정상화로 가는 오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이걸 터치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내부적인 요소는 이렇게 망하는 짓을 골라서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슈로 밝혀내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더 가면은 진짜 여기에 대해 피해가 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다뤄야 되는다면 또 다룰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해서 이거 진단도 정확해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돼요. 정신의 상태도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몸의 상태, 삶의 상태 이 진단할 때도 건강도 진단하려면 이렇게 영적인 상태, 정신의 상태, 참 몸의 상태, 그리고 삶의 상태를 진단했을 때 영정육사 진단이 나와야지 답이 여기 바르게 처방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그 분탕질하고 있는 일부 그 세력들. 시간이 자꾸 그렇게 지나가고 자꾸 분탕질하면 내부의 문제만 자꾸 추하게 드러난다는 거. 끝없는 추락만 남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대부분의 팬덤들은 이에 속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KTN 한국방송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손가락을 가서 부러뜨리기 바랍니다. KTN 한국방송은 절대로 거짓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확인하고 해서 이게 정말 팬덤이 살아나는 회사가 살아나는 건가를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탕질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낭떠러지로 지금 같이 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말은 들어서도 안 되고 여기 혼란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래요. KTN 한국방송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언론이 권력이 돼가지고 좌지우지 해가지고 입법부에 가서 국회 가고 막 두드려 갖고 죽이는 법 만들고 사법부에 가서 또 막 언론을 재판해가지고 여론 재판해갖고 판사들을 막 혼란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행정부에 가고 또 막 이래갖고 법을 딱 무너뜨리는 이 짓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래갖고 사기 언어, 죽이는 말, 죽이는 단어, 죽이는 글 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KTN 한국방송 너희는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살리는 글을 써서 사기 언어를 생기 언어로 바꾸라 하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늘에서부터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갖고 우리 김홍근 대표님을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기 때문에 속이지 않고 정확한 방송을 해서 죽이는 방송에는 살리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아주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은 회장 그 구속되기 전에 저랑 이제 통화도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의견을 구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동안 정직하게 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누가 뭐 물어봐도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이걸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변했어요. 왜 변했느냐? 자꾸 거짓을 덮게, 그러니까 거짓이 있으니까 덮어야 되겠고 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자꾸 쫄랑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어느 길이 정말 사는 길인지 혼란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하고 담대하지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잠시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자꾸 이 잘못된 사인을 해서 사인 받은 사람은 또 엄청난 무슨 자기가 엄청난 고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은 시도스 정상화를 위한 내부 진단에 대해서 우리 전문TV 최종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혼란에서 벗어나시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도스는 일단은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